저 첫 월급,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뭐 1,000만 원까지 또 160타임 이상은. 저는 제가 기특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포동의 바른봄 필라테스에 왔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바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물리치료사의 바른봄 필라테스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하수정입니다. 저희 그럼 바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선생님이 제일 궁금했던 건 여기가 오픈한 지 얼마가 안 된 센터죠. 제가 자료 조사를 좀 했어요. 9월 25일에 오픈을 하셨는데 네. 11월 24일에 신규 마감이 끝난 것입니다. 네. 요즘에 되게 힘들다고 하신 선생님들이랑 센터가 되게 진짜로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오픈을 하고 2달 만에 신규가 마감될 수 있었던 팁 저희를 위해 알려주세요. 컨셉이 뚜렷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센터든. 저에게 다이어트를 원하시진 않거든요. 컨셉이 저는 확실했다 생각하고 그 컨셉을 간판에 담았습니다. 선생님 간판에 뭐라고 써 있나요? 물리치료사의 바른봄 필라테스. 선생님 컨셉이 뚜렷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보통 필라테스를 하실 때 재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요즘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따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거를 회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뭔가 전문적인 사람한테 받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물리치료사 출신 필라테스 강사이면 적어도 뭐 해부학이라든지 전공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요층을 노렸습니다. 원래 하셨던 일이 물리치료사. 네, 물리치료사이고요. 그리고 또 도치료센터에서 도치료를 했습니다. 어떤 환자 또는 고객분들이 주로 있어요? 보통 뭐 목 디스크라든지 뭐 허리 디스크가 제일 일반적이고 무릎 수술이라든지 팔꿈치 재활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지금 회원님들도 그렇게 디스크 문제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많겠네요? 저희 센터에 진단명이 없는 분들은 손에 꼽아요. 99%가 진단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무릎 수술을 하셨다던가 허리 수술이나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진단명 제일 많이 있는 사람은 진단명 7개. 아니 그러면 그런 분들의 수업을 하실 때 네. 선생님이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어렵죠.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제한된 자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무조건 안정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약간의 챌린지를 드리지만 그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스톱시켜요. 그럼 선생님이 물리치료사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던 건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물리치료사였다가 필라테스를 접근하게 되신 거예요? 강사님들 중에서는 필라테스를 처음 시작하고 그게 너무 좋고 해서 이제 강사님이 되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하고 스펙의 개념으로 저는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그냥 하나 따듯이 물리치료사로서도 굉장히 자격증을 많이 따거든요. 물리치료사 면허증만 따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떤 교육을 들었고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도치료사라도 월급이 엄청 달라지고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스펙으로 처음엔 접근을 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도 되게 많이 공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또 스펙을 쌓아가야 되는군요. 그 스펙에 따라서 월급도 엄청 달라져요. 제가 아는 물리치료 선생님은 200만 원대부터 뭐 1,000만 원까지 또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예요. 오, 그래요? 네. 물리치료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물리치료사가 굉장히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뭐 정형외과에서 전기치료 해주시는 선생님부터 뭐 신경계 예를 들어서 주변에 뇌졸중이라든지 그런 신경계 환자분들을 치료해주는 재활 개념의 물리치료사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정형외과에서 전기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도치료도 하잖아요. 매뉴얼 하시면서 하는 도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그 중에서 뭐를 했던? 저는 다 했어요.
그럼 그게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병원을 골라야 돼요? 아니면 내가 그 직무를 부여받는 거예요? 처음에 졸업을 딱 하고 취직을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네. 내가 어디 길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근데 교수님이 너 이쪽으로 취직해라 했던 게 신경계 물리치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경계 물리치료란 보통 뇌졸중, 뇌출혈 환자들, 편마비 환자들을 운동 치료하는 재활병원이었어요. 1년차 때. 네. 근데 신경계 물리치료사는 월급이 엄청 적어요. 저 첫 월급 166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고된데 굉장히 월급이 적거든요. 그 과정을 좀 거치고 이제 선배님들의 월급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나의 미래다. 그래서 돈 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면 신경계 쪽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는 경력이 오래되고 연차가 오래돼도 그렇게 능력만큼 많이 받지 못해요. 그러면 능력만큼 인정을 받으려면 취직을 어디로 해야 됐던 거예요? 병원의 입장에서는, 오너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는 직원에게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구조가 네. 아직 한국에서는 도수치료예요. 비급여 치료를 많이 하는 물리치료사가 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내가 도수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에 취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내가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뭘 하면 돼요? 그 도수치료하는 병원에서 아무런 서티나 교육을 받지 않는 치료사한테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기치료하면서 교육을 다녔어요. 도수치료할 수 있는 교육을. 물리치료사 자격증 그냥 운전면허랑 똑같거든요. 우리 운전면허 딱 따고 운전 완전 베스트 드라이버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초적인 자격만 딱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자격증을 하나씩 따면서 준비를 했어요. 정말 적은 월급으로. 그래서 도수치료를 하는 병원에 뽑아주셨고, 근데 뽑아주셨다고 해서 제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필라테스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교육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해보고 경력을 쌓아야 잘하게 되잖아요. 도수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갔고 도수치료를 하다가 필라테스 자격증까지 따게 됐어요. 그럼 도수 치료를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페이가 높진 않았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높아졌어요. 그때부터 높아졌고, 그래서 치료사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왜냐면 내 능력이 많아야 팔로우가 많아지고, 그 팔로우가 많은 게 내 건수가 되고 매출이 되기 때문에 그 매출이 높은 사람이 사실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월급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제예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교육 들을 시간을 어떻게 확보를 하셨어요? 저 안 쉬었습니다. 병원은 거의 토요일에 일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토요일까지 다 일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보통 치료사를 위한 강의들이 시작이 되어요. 네. 교육들이. 그래서 밤까지 교육을 듣고 일요일도 교육을 듣고 월요일 출근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쁘고 네. 근데 바빴어요. 일도 하느라 바빴고 돈도 사실 처음엔 적게 버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싹 다 주말에 교육비에다 쓰시고 시간도 없고 맞아요. 돈도 없고 와 그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돼요.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는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안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많죠.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치료사들 중에서도 월급의 격차가 크다고 하는 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고 그럼 그렇습니다. 그런 생활을 몇 년이나 하신 거예요? 모든 주말을 10년 동안 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래도 수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필라테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필라테스가 이걸로 가야겠다, 내 강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고 나서 그거를 선생님이 도수치료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오, 그래도 배우고 보니 적용하니까 좋더라였어요? 아니면 처음엔 그냥 서티 하나일 뿐이네, 적용하기 쉽진 않네, 이렇게 해서 되게 좀 버릇었던 부분이에요? 도수치료 시간이 있잖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50분이 제일 기본이었으니까. 근데 50분 동안 매뉴얼만 해서 끝내는 것과 마지막에 조금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게 임프루브가 다르다는 거를 점점 깨달았어요. 그래서 운동 숙제도 더 내주고, 그리고 또 필라테스에 대한 운동의 이미지가 환자분들이 대부분 좋아요.
저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건 치료를 받은 후에 바로 운동을 하면 너무 좋겠다. 맞아요. 이 부분인데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정말로 효과가 다른 거를 선생님이 느끼는지 회원님들도 느끼는지. 많이 느껴요. 회원님도 느끼니까 조금 자랑하자면 네. 제가 재등록률이 높은 편입니다. 저는 피드백을 많이 달라고 해요, 회원님들한테. 솔직하게 통증의 양상이 비슷하거나 그래도 말씀해 주시고 더 안 좋았어도 말씀해 주셔라. 좋아졌어도 말씀해 주셔라. 무조건 물어봐요. 그 데이터를 또 하나하나씩 또 수집하기 시작했죠. 근데 좋았어요. 좋아서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았구나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병원에 평생 남을 수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훨씬 더 안정적이었고 병원에서도 괜찮은 수입이었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높은 매출을 일으킨 사람이기도 했어요. 도치료센터에서 그만큼 팔로우가 좋았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진정성이라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사람 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매출이 높았던 것 같고 또 필라테스 강사들도 좀 진심 있게 이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강사들이 매출이 높거든요. 그쵸. 네,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음을 사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잘 샀던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왜 선택하세요? 집이 가까우세요? 집 전혀 멉니다. 병원에 있을 때 마지막 병원이 청담동이었어요. 그래서 강남구에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오셨고 근데 이제 개포동이 조용하고 주거단지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포동을 좋아한다는 걸 깨닫고 엄청 걸어 다녔어요. 개포동이 엄청 크거든요? 어디에 할까? 엄청 걸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드는 위치에 찾았습니다. 되게 정석인 것 같아요.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골랐고 컨셉도 분명했고 컨셉을 제대로 드러낼 줄 알았고 이 모든 게 맞아서 2달 안에 신규가 마감이 된 거네요. 지금은 선생님은 아예 못 받으시는 상태인 거죠? 대기를 하셔야 되는 상태이고 더 이상 신규 회원님은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기는 받아주시는 거죠? 네. 그럼 홍보는 따로 안 하고 계시겠네요? 이것 좀 자랑입니다. 전단지 한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치료사로서 아니면은 운동 지도자로서 어떤 모습이 더 마음에 들어요? 저희 신랑한테 맨날 네. 하는 이야기가 네. 나는 혼종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선생님은 본인을 뭐라고 정의하세요? 선생님의 직업이 뭔가요? 저희 간판처럼 2가지 이야기를 다 해요. 물리치료사이고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치료사로서 시작을 하셨고 필라테스를 적용하는 게 좋아서 적용을 하고 계시지만 운동이다 보니 재미는 있으셨어요, 운동이? 재미없었어요. 저 진짜 스펙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네. 필라테스 처음에 정말 재미없었는데 네. 지금은 재밌습니다. 왜 재밌어지신 거죠? 필라테스는 디테일이더라고요. 이 디테일을 깨닫는 순간 재밌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디테일이 없었고 지금 어떤 디테일이 생겨서 선생님한테 재밌는 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동작을 만드는 데만 급급했던 것 같아요. 힘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동작을 만들면 그 운동을 하고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면 할수록 레슨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디테일이 생명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그룹으로 운동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뭐가 더 선생님한테 잘 맞으세요? 필라테스라는 운동의 매력을 진정으로 느끼려면 개인 필라테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크리스마스 날에도 수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봤어요. 신정에도 공부를 하시고 설 당일과 추석 당일만 제외하고 모든 날에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죠? 친정에 가지 않습니다. 친정이 진도예요. 아 편도 5시간입니다. 저희 집안이 보수적이라서 제가 시집가는 순간 출가 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시댁만 가면 됩니다. 시댁은 가까운가요? 네, 저희 집에서 15분 거리라 아 당일만 가면 됩니다. 당일에 시댁에 가고 친정은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내 시간은 없잖아요. 남편과 둘이 보내는 시간 또는 선생님만의 시간은 확보가 지금 봤을 때 아예 안 되실 것 같은데? 일요일은 정규로 쉬고 있어서 일요일날 신랑이랑 많이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선생님 개인 시간은요? 저의 개인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강 때 좀 네. 놀기도 하고 그래요. 공강이 있긴 있어요? 잘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하루에 몇 개나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10타임에서 많이 할 땐 11타임까지도 하는데요.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한 달에 몇 개나 하는 거예요? 160타임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원래 가지고 있는 체력이 좋으신 건가요? 어쨌든 그 전이 더 힘들었을까요? 맞아요. 병원에서
사실 병원에서도 제일 많은 매출을 낸다는 건 제일 많은 치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솔직히 안 힘들어요. 병원에 있을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보통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한 10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나가요. 지하철 텀이 있으니까 11시 40분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집에. 출근은 몇 시 하세요? 제가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한다고 써놨는데요. 9시 수업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 4일 9시 수업이 있어요. 근데 너무 타이트한데 스케줄이? 보통 1인 센터 하시는 분들은 한 160개 정도 이상은 하시려고 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제가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1인 센터를 하시는 모든 분들의 꿈 같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수업을 채우기가 어려울 거고, 채우고 나서 이제 좀 유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어쨌든 선생님은 그거를 다 해내고 계시네요. 뭐 인테리어나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한테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인테리어는 신랑이 다 했습니다. 아하. 저는 요청사항이 예쁘게 해달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선생님들을 만나러 여러 센터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서포트를 잘 해주는 남편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결혼 추천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혼에 속하죠. 모르겠네요. 근데 결혼은 좋은데 남편과 보내는 시간은 많진 않으시잖아요. 많이 보낸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저 오래 붙어 있는 걸 싫어합니다. 남편분이 보셔도 되는 거죠? 되게 선생님 성격 자체가 되게 무난하신가 봐요. 원래 화가 많거든요. 근데 좋은 짝꿍을 만나다 보니 정말. 화가 없어졌어요. 진짜. 선생님 근데 MBTI 모른다고 하셨나? 저 ENFP예요. ENFP요? 네, ENFP인데 네. 바뀌었어요. 왜 일을 바뀌신 하면서 거예요? 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일을 하시면서? 네, 병원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일을 하니까 E가 I가 돼요. 아니 지금 느낌은 INFP 같은 느낌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죠? 저는 선생님이 I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낯을 심하게 가려요. 낯가림 있으시구나. 운영에 철학이 있나요? 안주하지 말자. 아니 욕심이 많은 건가요? 맞아요. 저 욕심 많아요. 선생님 앞으로 목표가 있어요? 인생의 목표는 제가 일하는 개포동에 아파트를 사겠다. 근데 개포동 집값이 비쌉니다. 엄청. 재테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재테크는 하고 계세요? 네. 뭘로요? 모든 재테크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도 하시고 주식, 코인 다 합니다. 네. 손해본 적 있어요? 많이 받죠. 손해 많이 받고 근데 노력은 하고 있다. 강사로서의 목표는요? 강사로서의 목표는요. 좀 잘하고 싶어요. 나 잘한다. 이걸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초보 때는 10케이스 중에 10케이스가 다 어려웠다면 지금도 10케이스 중에 10케이스가 다 쉽진 않거든요. 그 확률을 더 좁히고 싶어요. 그래도 만족하는 부분들이 선생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삽니다. 그러면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너- 사는 것이 저의 자랑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결심을 해도 방법을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꿀팁 있어요. 오, 저는 천성적으로 좀 게을러요. 완전 반전이죠. 네. 근데 마지못해 해야 될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소소한 성취를 이루다 보면은 좀 더 큰 성취를 원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마다 이불을 갠다. 그런 소소한 성취를 이루다 보면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놀고 싶을 때 교육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듣고 또 교육을 듣고 서티가 나오고 내 이력서 한 줄이 더 생기고 이러면 되게 뿌듯하거든요. 병원 다닐 때는 그렇게 해서 월급이 더 오르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은 만들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기특하게 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제가 기특하거든요. 나는 신청 때도 일을 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 기특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기특할 일들을 계속 차곡차곡 해 나가는 게 열심히 사는 거고 좋은 방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되게 멋있는 분이셨네요.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나요? 후배 강사들을 위한 조언. 이 얘기하고 싶어요. 회원님의 입장이 되어봐라. 그리고 니즈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선생님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이 수강생이 돼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회원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회원님의 니즈를 바로 깨닫게 돼요. 또 도수치료 할 때도 다른 병원 많이 다녔어요. 환자로. 그래서 환자의 또 니즈를 제가 깨달았어요. 환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구나. 그렇게 저는 벤치마킹 하는 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공이 그냥 쌓인 내공이 아니군요.
그럼 혹시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건 있으세요? 요즘 키 무브먼트 보고 있습니다. 키 무브먼트 보고 있고 네. 책 욕심 많아서 이런저런 책 많이 사놨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부분만 읽는 부분들이 많았어서 다시 한번 보고 있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다른 책도 있어요? 최근에 추천받아서 읽은 책인데 센터드 필라테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바쁘신데 책 읽을 시간 어떻게 확보하고 계세요? 낮 타임이 조금 비어요. 그래서 부족한 잠도 자고 시퀀스 구성도 하고 또 책 읽을 때도 있는데 자주 읽지 못해서 뭔가 부끄럽네요. 자주 읽지 못합니다. 자주 읽지 못해요.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께 필라테스란? 재활의 한 도구이다. 재활할 때 필라테스라는 재료를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필라테스란 저한테 재활의 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럼 이렇게 설 당일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개포동의 물리치료사의 바른봄 필라테스 하수정 원장님과 오늘 시간 나눠봤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